마트앤킴이라는 브랜드 알죠? 그리고 세터라는 브랜드도 알 거예요. 근데 이 두 브랜드 모두 이 회사 거예요. LVMH가 전 세계 명품 브랜드를 다 수집했듯이 국내 브랜드들을 하나둘씩 수집하고 있는 회사.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한국의 LVMH 대명화학입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세터, 마트앤킴부터 키르시, 비바스투디오, OIOI, 메종미네드, 피스워크, LMC 등 전부 다 대명화학이 인수했거나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진짜 미쳤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대명화학이 이 브랜드들을 다 수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대명화학의 대표님 먼저 알아야 돼요. 대명화학의 대표님은 권오일 회장님이거든요. 이 권오일 회장님은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영남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심리학과에 입학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3일 회계법인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퇴사 후에는 투자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자, 회계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직업이죠. 그럼 뭐에 빠삭하겠어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겠죠. 거기다가 투자회사에서 일했던 경험까지 있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회사에 대해 투자하는 걸 되게 잘하겠죠. 그래서 권오일 대표님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기업이나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와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게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국내 패션 브랜드들에 투자하고 그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패션 대국을 만들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 권오일 회장님은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만 투자한 게 아니라 부동산, 화학, 전자까지 모두 다 투자해서 인수했어요. 자, 그럼 대명화학으로 넘어와서 원래 대명화학은 1999년 미국의 화학회사인 에어 프로덕트 매뉴팩처링이 설립한 KIG 홀딩스가 회사의 전신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KIG 홀딩스는 지주회사로 바뀌게 되고 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권오일 회장님이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권오일 회장의 소유가 돼요. 그렇게 권오일 회장이 이끌게 된 KIG 홀딩스는 2006년에는 삼성, LG 등의 전자기기용 콘덴서를 공급하는 전자기업인 필코전자, 2008년에는 진캐주얼을 취급하는 겟유즈드, 2009년에는 전자기업인 모다이노칩, 2010년에는 아울렛 기업인 모다아울렛, 2011년에는 브랜드 닉스를 인수하면서 닉스코리아를 설립하고 2012년 4월엔 국내 1세대 패션몰 패션플러스, 7월에는 바닐라비를 인수하면서 점점 몸짓을 불려갔어요. 그렇게 성장하던 KIG 홀딩스는 2014년 12월 권오일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대명화학과 인수합병도 하게 되면서 지금의 대명화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합병한 지 1년 뒤인 2015년 대명화학은 137억 원을 투자해서 CK, 아디다스 수국부터 운동복까지 다 만드는 홈쇼핑의 대부, 코엘 패션의 대주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패션계의 큰손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인수하기 시작해요. 가죽 자켓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비바스투디오부터 체리 프린트를 크게 넣은 캐주얼 의류 브랜드 키르시, 데님 전문 브랜드 피스워커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에 투자하고 일본 패션 기업인 월드사의 한국 지사를 인수하고 메종미네드, 페이탈리즘, 가먼트 레이블, 어드바이저를 넘어서 LMC, 키르시, OIOI 거기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과 붕크에도 투자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이 다 여기 있죠?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브랜드들을 인수하던 대명화학은 2020년 하고 LNF까지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인수한 하고를 통해서 마트앤킴부터 보카바카, 빈티지 헐리우드, WMM 스튜디오스, LEEY, 제이청, 랭앤루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게 돼요. 이렇게 미친듯이 브랜드들을 인수하던 대명화학은 2021년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가 옷 살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옷을 사면 그 옷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죠? 다 택배로 오죠? 근데 대명화학이 인수한 브랜드들이 수십 개가 돼버리니까 이 택배 사러 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명화학은 2021년 7월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3,400억 원에 인수하게 되면서 결국 택배 회사까지 갖게 되고 2020년 8월에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 K를 300억 원에 인수하게 되면서 대명화학은 코엘 패션을 통해서 옷을 만들거나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고 여기서 안 팔린 제품들을 모다아울렛에 갖고 와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옷들을 다 로진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이 완벽한 패션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참고로 이렇게 제가 대명화학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대명화학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브랜드들을 막 인수하다 보니까 대명화학은 어느새 2022년 기준 자산이 2조가 넘고 투자하거나 인수한 패션 회사는 40개, 브랜드로는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진짜 한국의 LVMH 맞죠? 근데 이렇게 인수한 브랜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신사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요.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대명화학이 무신사에서 성장한 브랜드들을 하나둘씩 인수하다 보니까 무신사 입장에서는 내가 다 키워놓은 브랜드들인데 뺏기는 기분도 들고 무신사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다 대명화학 거가 돼버리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이 브랜드들이 한 번에 나간다고 하거나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하게 되면은 무신사 입장에서 매출에 큰 타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무신사도 대명화학을 따라서 여러 패션 브랜드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패션에 큰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국내 패션 브랜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대명화학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점도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바 스튜디오는 처음 투자를 받을 때 비바 스튜디오의 지분 30%를 먼저 인수하고 추후 회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사겠다는 풋옵션을 넣었다가 결국 지분의 70%가 대명화학 거가 되면서 창업자인 허태영, 이영민 대표는 결국 퇴사하게 되고 모든 경영권들이 대명화학으로 넘어가는 일도 생겼으니까요. 확실히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명화학의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 사실 대명화학의 매출은 2018년에 1,467억, 2019년에 1,329억, 2020년에 1,720억, 2021년에 1,81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018년 543억, 2019년 286억, 2020년 703억, 2021년 603억으로 사실 얼마 되진 않아요. 지주사니까요. 그래서 대명화학이 가진 모든 계열사의 매출을 더한 연결 매출을 봐야 되는데요. 2021년 기준 매출은 1조 3,301억 원, 영업이익은 1,037억 원이래요. 참고로 작년 삼성물산의 패션 부문의 매출이 1조 7,669억 원,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이고 LF의 매출은 1조 7,931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589억 원이래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진짜 패션 대기업 맞죠? 자, 그럼 대명화학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진짜 국내 패션 브랜드들을 다 먹게 될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브랜드식들, 이쁘지? 대명화학 편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